시간이 끝나가는 오전 9시 55분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의 한 기구에서 연기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은 불과 유독가스를 피해 빠져나오려는 승객들로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중앙로 일대는 마치 전쟁터의 야전병원을 방불케 했습니다. 지하철역이 불났는데 사람들 빨리 대피시켜야 된다고 어디 된다고 하게. 아직 상황 판단이 안 됐대. 어딘지를 모르고 있도록 할게.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유독가스와 연기가 쏟아져 나와 사고 현장에 접근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심해가지고 지금 시야가 연기가 많이 빠진 농면하고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야도 확보 안 되고. 화재는 전동차에 타고 있던 56살 김모 씨가 유나물질이 든 플라스틱 통에 불을 붙이면서 일어났습니다. 불은 삽시간에 전동차의 모든 객차로 번졌고 마침 반대편에서 도착한 전동차에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불로 인해 전기가 끊겨 암흑천지가 된 전철역 내부는 서로 먼저 빠져나오려는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만 51명, 부상자는 138명. 그러나 신고 접수된 실종자가 59명이나 돼 희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현사업입니다. 1079호 기관사는 중앙로역에 도착한 지 10여 초 뒤 불이야라는 외침을 들었고 상황을 파악한 뒤 대피 방송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승객들의 증언은 다릅니다. 전혀 못 들었어요. 왜 방송을 못 들었어요? 너무 답답해. 방송을 왜 안 했는지 그게 답답해갖고 방송했더라면 다 살았을 낀데 싶고. 게다가 기관사는 종합사령실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079호하고 사령실하고의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교수님? 1079호 기관사가 운전사령실에 보고가 안 됐다는 거죠. 한마디도 조심한 내용이 없습니다. 불길이 급속히 번져가는데도 허둥대기만 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합니다. 불을 꺼야 되겠는데 이거 당황해갖고 불을 어떻게 꺼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면 연기는 자복해지지. 이러니까 막 되게 당황스럽게 하시는 모습만 보고 지는 뒤로 도망을 쳤다고요.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첫 번째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화재 발생 직후인 9시 53분 긴박한 상황이 CCTV를 통해 생생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중앙로역의 역무원과 사령실 근무자 가운데 단 한 명도 이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령실은 뒤늦게 중앙로역으로부터 화재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1080호의 역내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네, 그 절차입니다. 중앙로역 진입 시 조심히 운전하도록 하실 겁니다. 지금 화재 발생됐습니다. 안전수칙대로 화재 발생 시 그냥 통과시켰거나 역내 진입을 막았더라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세 번째 기회는 1080호가 중앙로역에 도착한 직후였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챈 1080호 기관사가 사령실에 이를 거듭 알렸지만 사령실은 허둥대느라 적절한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연기는 엉망입니다. 지금 화재 났거든. 가장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것은 불과 10여 초 뒤. 1080호 기관사가 승객들을 대피시켜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사령실은 전동차가 못 움직이지 않느냐고 엉뚱한 답변만 하고 있었습니다.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네 번의 기회가 이렇게 허무하게 날아가는 동안 110여 명은 열차에 갇혀 사격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1080호 기관사가 반나절 이상 잠적하면서 지하철공사 관계자들과 은밀히 만나거나 수차례 전화통화를 했던 것도 이런 사실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SBS 박병일입니다. 한강철교 위에 열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용산역에서 노량진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1호선 급행열차가 고장으로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이 열차는 운행하던 중 한강 위에 있는 이 철교에서 멈춰섰는데요. 당시 열차 안에는 승객 5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코레일은 2시간이 지난 밤 10시쯤에서야 고장난 열차에 다른 열차를 연결해서 노량진역으로 옮겼습니다. 승객들은 2시간 동안 난방도 안 되는 열차에 갇혀서 떨어야 했습니다. 끄덩하더니 그냥 한 놈짜리 중간에 가서 딱 서버린 거야. 이게 다리가 걸음이 안 가. 밥도 못 먹었지. 차만도 못 가지. 버스도 없지. 택시도 12시 되면 없어요. 거의 시골이라.
이미 용산역에서부터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별도 점검 없이 계속 운행했습니다. 용산에서 문이 열리지 않고 그 상태로 멈춰 있었어요. 그럼 보통 움직여서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안 맞추고 그냥 그 상태로 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를 그냥 했거든요. SBS 취재 결과 열차 멈춤 사고 원인은 출입문 개폐기 자체 불량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산역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점검했더라면 다리 위 2시간 멈춤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는데 코레일은 이를 무시하고 운행을 강행한 겁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코레일 사고는 벌써 18번째. 탈선 사고 13건, 노동자 사망 사고 4건에 이어 운행 중단까지 발생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점검을 벌인 국토부, 이번엔 민간 전문가 100명으로 팀을 꾸려서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근본적인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오늘 3호선 운행 중단 사태를 빚은 화재는 선로 밑에 매설된 고압 케이블에서 발생했습니다. 매설된 지 13년 된 케이블인데 정확히 어떤 요인에 의해 불이 시작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건조한 날씨 속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누전 등에 취약해졌을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겨울철에 날씨가 너무 춥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난 15일 1호선 열차가 한강 철교 위에 멈춰선 것을 시작으로 오늘 3호선 화재까지 이달 들어서만 이런저런 문제로 지하철 운행이 차질을 빚은 게 벌써 5번입니다. 전문가들은 폭설과 한파 같은 기상적 요인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전 점검 미비와 노후 설비 개선이 더딘 걸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적게 필요했던 그런 노후 시설의 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안전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런 안전 점검에 필요한 인력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되면서 실제로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폭설이 예보된 상황에서도 집전 장치를 그대로 노출했다가 문제가 생겼고 어제 7호선 사고의 경우 사용 연한 20년을 넘긴 노후 전동차가 문제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초 노후 전동차와 전기 설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속도는 더딥니다. 교체 대상 노후 전동차는 전체 전동차의 절반가량인 1,700칸에 달하는데 현재까지 교체된 건 절반도 안 되고 내구 연한을 넘긴 전기 설비 교체율도 절반 수준입니다.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만성 적자를 이유로 사전 점검과 설비 개선을 소홀히 한다면 시민의 안전은 계속해서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우리나라가 맞나 싶은 모습이죠. 운행 중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성을 봤다며 최근 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신도림으로 가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안에서 일어난 일로 보이는데요. 좌석 끝에 앉아 연기가 피어오르는 담배를 들고 있던 남성,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고 턱에 걸친 상태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어르신이 말려봤지만 남성은 무시하고 계속 담배를 피웠다고 하는데요. 영상 제보자는 지하철 화재 위험과 실내 공기 문제로 이 남성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하철 내 흡연 행위는 철도안전법과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하는 범죄로 과태료 30만 원에 처벌할 수 있는데요. 객차는 물론 역사 안에서도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소란을 피울 경우 경찰에 연행될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지하철에서 담배 피우면 방화 아니냐, 신고하고 다른 칸 가는 게 좋다, 소화기 뿌려버리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